이준석 후보가 끝까지는 이제 단일화 가능성 0%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가 막판에 단일화를 해서 이재명 후보와 1대1로 맞붙는 구도가 성사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자꾸 질문하다 보니까는 이 전망을 여쭙게 되는데 제가 먼저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간략하게요. 주시죠. 예. 네. 대한민국의 대통령 선거는 특징을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막판으로 갈수록 양극화됩니다. 예. 네, 이게 보수 정당, 진보 정당, 좌파 정당, 우파 정당으로 양극화돼서 이게 처음에는 이제 제3 플랫폼 또는 제3 정당에 있는 사람들이 안철수 같은 경우 지난 2022년도 선거에서 거의 20% 득표까지 갔던 적이 있었어요. 이게 지지율에서. 그런데 막판으로 갈수록 이게 6% 5% 이렇게 줄어들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단일화를 했죠. 윤석열 후보하고. 저는 이 추이, 이러한 이제 문화에 비춰봤을 때 이준석 후보는 5%포인트 넘기기 어렵다. 예. 그래서 이준석 후보가 지금은 뭐 당원이 막 늘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뭐 좋은 얘기들 하고 있지만은 10%포인트를 넘어서고 15%에 근접을 하면 끝까지 가겠지만 10% 이내 특히 5%에서 머물면 전 여기서 기법하고 여러 가지 명분이 있겠죠. 그래도 이재명만큼 막아야 된다라든가 그리고 나는 이게 마지막 빅텐트로서의 이제 김문수 후보 쪽과의 결합 가능성이 있다. 네, 서원영 기자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그 반대 상황이 혹시 가능한지 예를 들어서 현재로서는 이준석 후보가 뭐 10% 득표율이면 절반 돌려봤죠. 대선 자금 절반, 15%면 전부다. 또 혹시 2등을 하면 대박이죠. 예. 그런데 이게 누가 봐도 이재명 후보가 압승할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혹시 김문수 후보가 막판에 나 포기하겠다. 나를 지지하는 유권자 여러분 이준석 후보를 찍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혹시 막판 대이변 같은 이준석 후보는 사실상 우리 식구 아닙니까? 뭐 그렇죠? 우리 당에서 출발한 정치인이니까. 혹시 그런 구도에 대해서 허민 기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재미있는 구상이고 재미있는 시나리오인데요. 저도 뭐 그렇게 되는 것도 굉장히 재밌겠다. 그러면은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그때는 응하겠죠. 물론이죠. 본인이 후보가 되는 거니까. 예. 지켜보시죠 뭐. 지켜볼까요? 예. 자, 이준석 후보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준석 후보도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두 분의 얘기를 좀 듣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지금 나이 40입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정치권에서 김문수 그래도 적어도 중앙정치부에서 3선을 했던 헌재 결정이 조금만 일찍 나왔어도 대선 출마 못했죠. 그러면요. 예. 그리고 뭐 DJ YS까지 거슬러 올라가도 그 모든 대선 후보들이 60세 안팎 적어 최소한 60세 안팎 70 되는데 40세에 저 정도의 일가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거는 그 탁월한 리더십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름 이게 업무 처리, 업무 능력도 탁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준석 후보는 역시 그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진실성이라든가 공감 능력 이런 것에 의해서는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젊음이 강점이고요. 또 정치를 굉장히 오래 했어요. 안철수 의원하고 같이 시작했는데 2012년에 박근혜 비대위에 들어갔으니까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고참이에요. 나이보다. 그래서 정치 경험이 또 풍부하다. 이런 건 강점인데 좀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여성 유권자들이 너무 싫어해요. 특히 젊은 층. 그렇습니다. 그 일종의 반페미니즘 또 남녀 갈라치기 이런 것 때문에 아주 그 여성 유권자들이 2대남 3대남은 또 뭐 좋아하는 부류들이 있으니까. 물론이죠.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결정적인 한계입니다. 정치 지도자가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게 이재명 후보가 내세운 통합이라고 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과는 별개로 정치 지도자의 메시지는 어쨌든 통합, 포용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는 좀 이준석 후보가 잘못된 아쉽다. 메시지예요. 그걸 어떻게든 통합의 리더십 쪽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제 저녁 대구 서문시장에서 유세를 마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경로로 저는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우리 국민의힘의 당 대표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하고 뭐 특별히 생각이 다를 건 없다고 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즉각 단일화 요구에 응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대구 시민들은 김문수 후보를 거부했던 이력이 있는 겁니다. 이번 후보 선출 과정이 좀 파란만장해서 일정한 동정 여론은 있을 수 있겠지만은 김문수 후보가 미래를 이렇게 상징하는 후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통해 반 이재명 빅텐트를 제안할 수 있지 않겠냐는 질문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전혀 가능성 없습니다. 전혀 가능성 없고요. 예. 김용태 위원장 내정자가 이제 제 성격을 잘 알거든요. 연락도 못할 겁니다. 제 성격 알기 때문에. 천하람 개혁신당 상임선대위원장도 이길 가능성이 없는 후보와 왜 합치냐고 되물었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명언을 남겼더라고요. 드랍하는 거는 자유다. 저희는 그 형태 외에는 그건 단일화가 아니니까. 예, 저희는 저희 자력으로 승리할 생각입니다. SBS 정경인입니다. 오늘 대구를 찾아 거리 피켓 유세와 대학교 방문 등 선거 운동을 이어가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오후에는 대구 지역 의료인과 상인들을 차례로 만나고 저녁에는 228 기념중앙공원에서 집중 유세를 펼칠 예정입니다. 앞서 어제 새벽 0시 선거 기간 시작과 동시에 전남 여수의 산업단지에서 첫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수출과 성장을 이끌었지만 한국판 러스트벨트란 자주 섞인 말이 생길 정도로 쇠락의 위기에 놓인 제조업을 재도약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공계 출신이면서 또 이런 글로벌 마인드를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는 저에게 어쩌면 제 의지를 드러내기 위한 최적의 장소가 아닐까. 그리곤 국회로 이동했습니다. 이번 대선은 자신과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1대1 대결이 될 것이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는 어떤 방식으로든 불가능하다. 이런 독자 노선을 거듭 천명했습니다. 대국민 사기극으로 귀결될 단일화 쇼가 아니라 정면 돌파의 승부수를 던지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1970년대 40대 기수론을 내세웠던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3당 합당에 반대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용기를 계승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대학교 방문을 이어가며 젊은 층 표심 공략에도 나섰습니다. 중위 연령이 지금 44 이럴 거예요. 그럼 중위 연령에 가까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이 후보는 청년들의 사회 진출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교육기간을 줄이고 수능을 여러 번 보는 등 교육제도를 개선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SBS 최승훈입니다. 윤석열은 그냥 제정신이 아니에요. 설득하면 이상한 방향으로 가요. 오냐 하면은 막 자기 마음대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매일 두드려 패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여기 다 서울 주세요. 안 피곤하세요? 피곤하죠. 오늘도 완전 목이 이제 쉬어가지고 지금 올라와서 라디오 하고 또 이렇게 만나 뵈러 온 건데. 몇 학년이세요? 저 4학년입니다. 4학년이요? 네, 막학기 2학년. 그러면은 지난 대선 때 투표하셨겠네요. 만족스러운 투표였습니까? 급하게 다 했어요. 저도 생각해보면 제가 20대 근데 제가 그때 두들겨 폈던 사람들이 이제 윤석열과 윤핵관인데 윤석열은 그냥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을 설득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그냥 이번 사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설득하면 이상한 방향으로 가요. 오냐 하면은 막 자기 마음대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매일 두드려 패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안 그러면 선거 때 1일 1실수하고 다니던 그런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면은 그냥 입만 열면 말실수예요. 그래가지고 뭐 오늘 이 자리에도 그 현장을 보신 기자분이 계시는 걸 알고 있지만은 뭐 언론사는 망할 때까지 이렇게 두들겨 패야 된다는 듯이 얘기하는 적도 있고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그렇게 훈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거는 그 당위성 속에서 나온 행동이었고 그때 윤핵관들이 저에게 많이 공격하면서 갖다 붙인 프레임이 아직까지 계승되고 있어가지고 그런 게 있는 건데요. 그때 이제 이준석을 당대표의 생자로 쏟아내려면은 뭐 전장현이랑 토론한다 그러면은 뭐 장애인 혐오다 이런 이미지를 씌우려고 오히려 그때 국민의힘 뒤에서 이제 총을 쏜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근데 그렇다고 그 사람들한테 맞춰줘가지고는 미래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너 당신이 잘못됐어를 고운 말로 해가지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부정선거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어르신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하자. 그러면 내 말이 맞지 요거만 나와요. 생각보다 이준석이 내 말이 맞대잖아, 부정석 맞대잖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 도전했지만은 실패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실패할 거라 보는 건 너무 패배주의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고, 사실 유승민 의원님도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많이 도전하셨지만 안타깝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제 됐는데, 그래 더 잘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국의 사례를 보자면요, 영국도 굉장히 각 잡힌 사회거든요. 거기는 하다못해 귀족과 평민까지 구분해가면서 정치를 하던 사회였어요. 근데 영국에서 1900년대 초반에 결국엔 자유당과 이런 보수당 사이에서 자유당과 노동당이 처음에 경쟁하기 시작하더니만은 거기도 공교롭게도 의석이 3석밖에 안 되는, 지금 개혁신당 의석과 똑같은 3석밖에 안 되던 노동당이 자유당을 대체하면서 노동당과 보수당의 양장체계로 개편된 것이거든요. 저는 영국도 완전한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고요. 저는 그 변화는 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영국이 그럼 어떤 식으로 그렇게 됐느냐? 영국은 마찬가지로 뭐 신사의 나라 이런 자기들의 문화가 있지만은 지금도 가보면은 영국의 수상과 야당 당수가 1대1로 면전해두고 토론하면서 PMQ라는 걸 진행하는 문화 같은 게 있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도 그렇게 문화가 바뀌었을 때 결국에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된다. 그리고 영국은 이제 심지어 위기 때마다 40대 총리가 등장하는 것이 당연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잘 아는 토니 블레어 같은 경우도 제3의 길이란 걸 얘기하면서 43살 때 그때 영국의 총리가 돼가지고 장기 집권했고요. 데이빗 캐머런 같은 경우에도 당은 다르지만 보수당에서 40대 총리로 또 이렇게 장기간 집권하면서 영국을 이끌었고요. 저는 이게 우리가 전장을 옮겨야 되는 겁니다. 이게 논리와 이성이라는 것이 정치의 중심에 서는 날, 그때는 당연히 젊은 세대가 우위에 서는 그런 세상이 오는 거고요. 우리나라의 연령들 보면 평균 연령, 아니다, 중위 연령이 지금 44 이럴 거예요. 그럼 중위 연령에 가까운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오히려 대한민국의 낫다. 위로도 아래로도 의견을 듣기에 적절한 나이니까. 영국이 아마 지금 중위 연령 정도의 인물들이 계속 총리를 한 나라일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은 딱 중위 연령이 있는 사람들이 이끌고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고,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최고 지도자가 대통령이 만약에 40대 중반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 밑에 내각을 이끄는 사람들도 뭐 할당제를 해서나 이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더 젊은 사람들이 실력을 바탕으로 진출할 수 있는 세상이 될 것이다. 저는 그런 걸 좀 꿈꿔요. 예전에는요, 대한민국이 뭐 우리가 어찌 보면 쿠데타로 집권했기 때문에 적절한 예는 아니겠지만,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오히려 박정희 대통령이 46살에 대통령을 하고 그 밑에 보면은 관료들이 30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전후에 이제 교육받은 엘리트가 거기밖에 없었기 때문이지만은,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우리 정치가 노쇠화돼가지고 이제 국회의원 하려면 한 60대 정도 해야 되는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저는 확 바뀌어야 된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정치권에서 그 청년 기준이 이준석 대통령이 30 넘은 아저씨라고 생각해요. 저 스스로 제가 의외로 저를 청년 정치인이라 지칭하는 사람 많았지만 저 30 넘은 뒤부터 저 청년 정치인은 제가 일 잘 안 해요. 네, 저는 30 넘었을 때 아저씨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살고, 그걸 너무 자기가 20대랑 비슷하다는 착각을 하면서 살지 않으려고 노력하거든요. 네, 그런데 대한민국 정치권은 아까 말했듯이 44이면 중위 연령인데 중위 연령 아래는 다 청년으로 몰아버리려는 이런 느낌이 있는데, 저는 절대 그 도식이 먹혀서는 안 된다. 저는 대한민국이 20대 정도가 이제 청년을 돌리고 30, 40대는 결국에는 사회 진출해가지고 장년층으로 분류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와야 된다고 봐요, 저는. 예, 오늘 이렇게 선거운동하는 첫날 이 연세대학교 교정에 와서 이렇게 학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특히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그런 문제의식 자체를 공유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가 정확한 지점을 태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전국을 돌면서 젊은 세대를 만날 때마다 공통된 감정을 느끼는 것이, 정치권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지금까지 과소대표되어 왔던 것들, 사람 숫자도 그렇고 아젠다도 그렇고 과소대표 왔던 것들을
안타깝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준석 정부가 출범하면은 어느 정부보다도 대한민국 젊은 세대의 문제를 과감한 방식으로 다루겠다, 이런 결의를 또 다지면서 오늘 이렇게 만남을 가졌습니다. 오늘 그리고 선거 첫날인데요. 정말 이번 선거는 제가 아까 기자회견에서 말했던 것처럼 떠나야 될 세력들을 떠나보내는 그런 선거가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모두 투표해 주시고, 그리고 캠페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